이미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 최고의 B클럽에서 뛰었던 세계적인 진짜 전차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 그러나 무기가 좋으면 뭘 하겠는가. 그것을 움직이는 지휘관의 머리가 굳어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군대는 낮에 이동하고 밤에는 휴식하는 것이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롬멜은 그런 뻔한 방식을 쓰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 상대보다 뛰어난 무기, 원활한 보급, 그리고 많은 병력.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휘관의 능력. 다시 말해 누가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는 뒤바뀝니다. 한 마리의 사자가 지휘하는 100마리의 양 떼는, 한 마리의 양이 지휘하는 100마리의 사자 떼를 이긴다라는 격언에서 보듯 지휘관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에서 늘 반복됩니다. 특히 축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쟁과 똑같습니다. 전쟁이나 축구나 적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아군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적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축구건 전쟁이건 실전에서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작전을 변경하여 돌발 변수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휘관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는 창의성. 역사를 보면 이런 지휘관이 지휘하는 군대는 늘 엄청난 승리를 거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은 그런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적을 만나든 그 어떤 상황을 만나든 늘 해오던 대로만을 고집했던 홍명보 감독. 바로 그것이 그가 2026 중미 월드컵을 말아먹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남아공전 패배 직후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발언. 상대에 맞춰 전술을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걸 갑자기 바꾸는 건 좋지 않아요. 혹시 다음 상대가 정해지면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러나 홍명보 감독에게 다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와 대조되는 한국팀을 격파한 남아공 감독의 발언. 오늘 한국은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었다. 두 감독의 인터뷰 발언을 들으며 문득 한 명의 장군이 떠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사막의 여우 롬멜. 사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받았습니다. 게다가 상대인 남아공은 한국보다 약한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여우라 불렸던 롬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풍족한 지원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족한 병력, 부족한 물자로 싸워야 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상대는 언제나 풍족한 병력과 물자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승리를 거뒀던 것은 롬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롬멜은 홍명보 감독과 어떤 점이 달랐던 것일까? 롬멜의 가장 큰 특징은 정해진 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적이 뻔하게 예상하는 방법으론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1941년 영국군에 밀리던 이탈리아군을 돕기 위해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롬멜.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병력은 영국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짜 롬멜의 본진은 아직 북아프리카에 오지도 못했던 상황. 이런 상태에서 정면 대결을 벌인다면 100% 전멸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만약 보통의 장군이었다면 주력 부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롬멜은 보통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롬멜은 부대 내의 모든 군용 트럭과 심지어 폭스바겐 소형차들까지 전부 징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나무 판자와 천을 이용해 탱크 모양의 껍데기를 씌웠습니다. 그런 후 거대한 선풍기와 비행기 엔진을 달고 사막 위를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막에 엄청난 모래먼지를 일으킴으로써 많은 숫자의 병력이 도착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기만 작전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수백 대의 독일군 전차 부대가 몰려오고 있다. 영국군은 겁에 질려 아예 싸우지도 않고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부족한 전력을 활용해 적의 허점을 찌른 창의성. 이 전투가 바로 북아프리카 롬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롬멜처럼 가짜 전차를 만들며 유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 이미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 최고의 B클럽에서 뛰었던 세계적인 진짜 전차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 그러나 무기가 좋으면 뭘 하겠는가. 그것을 움직이는 지휘관의 머리가 굳어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88mm포는 비행기를 상대로 쏘는 대공포였습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롬멜은 독일군의 88mm 대공포를 대전차포로 너무나도 잘 써먹게 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의 중전차인 마틸다 전차를 상대하던 롬멜. 당시 독일군이 보유하고 있던 대전차포로는 마틸다 전차를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평범한 지휘관이었다면 더 강력한 대전차포가 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롬멜은 평범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포탄 속도가 빠른 88mm 포를 전차 격파에 사용하자 88mm 포 때문에 영국 전차들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장거리에서 무수하게 터져나갔습니다. 다음은 롬멜의 부하 장교의 회고. 어느 날 롬멜 장군님은 포로로 잡힌 영국군 장교와 식사를 했습니다. 장군, 비행기를 향해 쏘는 대공포를 전차에 쏜다는 것은 반칙 아닙니까? 당신네 전차들의 장갑은 너무 두꺼워서 말이지. 그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이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 두 사람은 전쟁이 아니라 마치 스포츠 경기를 끝낸 후 그 경기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유쾌하고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롬멜이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군대는 낮에 이동하고 밤에는 휴식하는 것이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롬멜은 그런 뻔한 방식을 쓰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대는 밤 시간에 전속력으로 이동한 후 아침나절에 갑자기 영국군 앞에 나타나 공격을 가했습니다. 때문에 영국군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롬멜의 부대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군 병사들은 도대체 롬멜은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 것이냐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때부터 생긴 별명이 바로 사막의 여우였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원래의 작전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평범한 장군들은 자신이 세운 작전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롬멜은 평범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투 상황이 바뀌는 것 같으면 몇 시간 만에 공격을 방어로, 방어를 공격으로 바꾸기 일쑤였습니다. 장군님, 이 명령은 좀 전에 내린 명령과 다른 명령입니다. 상황이 달라졌으니 명령도 달라져야 한다. 롬멜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애니그마 암호 해독을 통해 롬멜의 모든 작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롬멜의 명령 때문에 암호를 다 해독하고 있었음에도 번번이 롬멜에게 허를 찔리곤 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이끌었던 홍명보 감독. 그에게 전술은 상황에 따라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신념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갑자기 바꾸는 건 좋지 않다던 그의 말은 좋게 말하면 뚝심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변화하는 경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음을 자백한 꼴이었습니다. 롬멜에게 가장 무서운 무기는 그의 창의성이었습니다. 그 유연한 창의성 때문에 그는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전쟁이든 축구든 변하지 않는 판은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지휘관이 이끄는 군대의 결말은 언제나 비참한 패배뿐이라는 것. 2026년 한국 축구의 비극을 보며 사막의 여우 롬멜이 남긴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교훈이 그 어느 때보다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